1년에 오직 몇 개의 시계만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은 캐비노티에, 즉 시계 장인이라 불리우며 시계 제작자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입니다. 겨우 직경 30mm의 공간 안에 놓여진 시계의 몸체를 다루는 그들의 솜씨는 정말 놀랍기만 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 극도로 미세한 세계를 들여다보기 위해 고성능 접사렌즈를 변형시켜 하이비전 카메라에 부착시켰습니다. 시계 제작 과정을 촬영하기 위해 세계에서 하나뿐인 카메라를 만든 거죠. 이 자그마한 부품은 폭이 3mm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늘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이 구멍은 그 안쪽이 특수한 줄로 갈려져 있습니다. 높이 1mm, 폭 2mm의 공간안을 접사렌즈로 비춰봤습니다. 시계 하나 안에 이런 미세한 부품들이 수백 개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노련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동그란 구멍들 사이에 다이아몬드가 박힐 홈을 파고 있습니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순간이죠. 스위스 수제시계의 전통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덕분에 이처럼 사람의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시계는 영원이란 시간을 가로지르는 불멸의 시계를 창조하고픈 장인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보지 못했던 시계 장인들의 소우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기계식 시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템포 바퀴가 빠른 속도로 진자를 좌우로 흔들어줍니다. 그 진동이 한 번 톱니바퀴로 전달되면 1초가 흐르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단하긴 하지만 300년 동안 계속 이용되어 온 시계의 원리입니다. 디자인에서부터 제작까지 전 작업을 혼자 다 하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시계를 팝니다. 그들이 바로 시간의 명장이라 불리는 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년에 단 몇 개의 시계밖에 제작하지 않습니다. 바이어들은 그들의 작품을 얻기 위해 몇 년씩 기다리죠.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아주 자랑스럽게 시계 위에 새겨넣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최근 작품인 별들의 소용돌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계를 만드는 것이 이번 작업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우주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작게 커팅된 다이아몬드 2000개가 시계 표면에 박혀 있습니다. 단 하나만 제작된 이 시계의 시가는 무려 미화 59만 5천 달러에 달합니다. 그의 또 다른 명품 시계 작품 제2번입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기에 만들어졌다는 제작 목표에 걸맞게 시계의 뒷면엔 연도와 달, 날짜를 알려주는 만년력 시계가 달려 있습니다. 12개만 한정 제작된 이 시계의 가격은 미화 46만 5천 달러입니다. 이번에 그가 출품한 작품의 이름은 단순함입니다. 작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계는 별다른 장식이 없는 지극히 단순한 디자인입니다. 시계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 무엇일까요? 듀포르는 시계의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영원히 남게 될 시계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아끼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시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기가 독립시계 제작자 필립 듀포르의 작업실입니다. 디자인에서부터 제작까지 듀포르는 모든 작업을 혼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외로운 시계 장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는 지금 영원히 남게 될 시계 단순함이란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부품의 두께를 다소 두껍게 했습니다.
Voilà l'origine. 또한 내구성이 매우 높은 재료인 독일산 은을 사용해 부품들을 제작했습니다. Comme du salami. 대부분의 시계 제작자와 시계 기술공들은 부품 제조업자들의 조립식 부품을 사용합니다. 부품 제작은 대체로 다른 회사나 전문 기술공들이 하는 거죠. 그러나 뒤포르는 부품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마지막 작업까지 일일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합니다. 작품 단순함 속엔 125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는 지금 톱니바퀴에 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공작 기계는 자그마치 70년 전에 만들어진 기계죠. 지난 20년 동안 뒤포르는 고집스럽게도 그의 모든 작업을 손으로만 했습니다. (1992년) 뒤포르는 매시간 정각마다 알람이 울리는 시계인 그랑드 엠프티트 소너리 미닌 리피터를 선보였습니다. 수제로 만든 자명종 손목시계로는 세계 최초였죠. 이 시계가 바젤 시계박람회에서 기술 부문 금메달을 수상하면서 필립 뒤포르의 이름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에서부터 제작까지 이 시계 하나를 만들기 위해 무려 3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하는군요. (1996년에) 소개된 작품인 이중성은 혁신적인 기계적 구조로 인해 뜨거운 찬사를 받았습니다. 뒤포르는 주벨리의 시계 제작자들이 지켜온 수제시계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늘 열심히 일합니다. 부품이 연마되고 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까요? 이것이 갈기 전의 부품입니다. 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졌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부품을 가는 일은 기계로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서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갈아내려면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만 합니다. 뒤포르는 밤늦게까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바젤 시계박람회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불멸의 시계 단순함이 뒤포르의 손안에서 점차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시계 제작자 중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진 앙뚜안 프레지우조입니다. 그 유명한 제네바 시계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한 후 프레지우조는 명품 시계만을 제작하는 유명 회사에 취직해 자신의 실력을 더욱더 탄탄히 갈고 닦게 됩니다. 천성적으로 치밀한 성격과 정교한 솜씨 덕에 그는 신의 손이란 별칭을 갖고 있죠. 그는 1993년 36살 때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시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기능과 예술적 아름다움을 조화시키는 그의 기발한 디자인은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사람들은 매년 박람회가 열릴 때마다 그가 어떤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모든 것을 혼자 다 하는 필립 디포라는 대조적으로 프레지우조는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합니다. 그는 돌아오는 바젤 시계박람회에 2개의 작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 2개 중 하나인 작품 제2번의 기본 디자인 그림입니다. 그는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정교한 시계를 만들려 하고 있죠. 계획대로 완성된다면 시계 하나당 가격은 미화로 약 46만 5천 달러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계를 만들겠다는 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프레지우조는 젊고 의욕적인 금속 기술자 스타인만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인만이 시계 표면에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을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들어갈 직경 0.5mm의 미세한 구멍을 만드는 중이죠. 구멍들 사이에 홈을 파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삐끗하는 순간 모든 작업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엔 각각의 구멍 사이를 연결하는 홈을 수평 수직으로 2줄씩 파냅니다. 이제 구멍 속을 하나하나 갈아냅니다. 접사 렌즈로 들여다보니 하나의 구멍 주변에 6개의 홈이 만들어진 것이 보입니다. 홈 사이에 4개의 모서리가 다이아몬드를 고정시킬 걸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58컷 다이아몬드입니다. 이제 이 작은 보석을 박아넣을 차례입니다. 다이아몬드마다 사이즈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가장 잘 맞는 구멍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표면의 높이는 일정하게 만들어야 하죠. 스타인만은 다이아몬드를 좀 더 손쉽게 박아놓기 위해 새로운 도구를 고안해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잘 고정되도록 걸쇠를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바늘 끝에 0.14mm의 홈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바늘 끝이 아주 뾰족하지 않으면 걸쇠가 우그러지기 때문에 매우 세심하게 바늘 끝을 다듬어야만 합니다. 바늘 끝으로 구멍 옆에 돌출된 금속 부위를 잡은 후 눌러 구부림으로써 걸쇠를 만드는 것이죠. 접사 렌즈로 들여다보니 이제 걸쇠가 다이아몬드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군요. 시계가 완성되려면 이 작업을 2000번이나 해야 합니다. 이제 소용돌이 형태의 부품 투어빌론을 조립할 차례입니다. 부품이 들어갈 이 소형 구조물은 직경 10mm의 크기입니다. 먼저 부품 하나하나마다
거친 표면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이 부품의 크기는 겨우 직경 3mm입니다. 그 끝에는 바늘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멍마다 작은 핀을 끼워 넣어야 합니다. 핀의 직경은 0.8mm. 핀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구멍 안을 매끈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제 핀을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은 잘라냅니다. 이 두 개의 핀이 태엽의 연결 부위를 고정시켜주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줍니다. 이제 부품 하나가 완성된 것입니다. 자, 이제 케이지를 조립할 차례입니다. 이 작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마치 공중에서 줄을 타는 고개사가 되는 듯한 기분이에요. 밑에는 안전망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니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아찔하겠습니까? 한순간 균형을 잃고 휘청하는 날에 그냥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지금부터 하는 작업은 극도로 섬세한 작업입니다. 눈 한번 깜짝이지 못하고 쳐다봐야 하죠. 프레지우조는 머리를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상 모서리를 치아로 뭅니다. 부품들이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내심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때죠. 벌써 5시간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섬세한 부품들이기 때문에 힘을 조금만 더 줘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죠. 드라이버가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면서 탈진바퀴를 쳤습니다. 앵커에 정확히 맞아 들어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품이죠. 부품에 이상이 생겼는지 확인 중입니다. 혹시 망가진 건 아닐까요? 次はルビーの方ってことですか？に当たる面積のところ。 나. 접사 렌즈로 프레지우조가 보고 있는 것을 잡아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공간의 실제 크기는 깊이 1mm, 폭 2mm에 불과합니다. 탈진 바퀴는 무사했습니다. 앵커에 정확히 들어맞는군요. 톱니바퀴와 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배열되지 않으면 시간에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조립이 끝나긴 했습니다만 다시 사소한 부분들을 손보기 위해 일주일이 더 소요됩니다. 이제 템포 바퀴를 조립할 순서입니다. 마침내 케이지가 완성되었군요. 이제 케이지를 시계 몸체 안에 넣습니다. 이것이 작품 제2번의 몸체입니다. 최상의 아름다움과 정교함의 조합을 꿈꾸는 명품 시계가 서서히 그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투어 빌론을 넣는군요. 투어 빌론은 너무나 정교하고 복잡한 부품이어서 간혹 말썽을 부리며 움직이지 않기도 합니다. 나사가 너무 꽉 조여졌다거나 너무 느슨하게 조여져도 그렇고 조립이 조금만 잘못돼도 그럽니다. 이제 움직일까요? 이때가 바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죠. 프레지 우조가 약간의 힘을 가하자 투어 빌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숨막힐 듯한 긴장 속에서 오로지 시계 부품하고 씨름하기만을 12시간. 마침내 투어 빌론이 완성됐습니다. 박람회까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뒤포로는 매일같이 밤늦도록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조립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용두라는 부품입니다. 2달 전부터 고래 수염으로 만든 도구를 이용해 가늘게 만들어 놓았죠. 시계와 그 주인의 인연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용두라고 뒤포로는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포로는 용두가 아주 오래 갈 수 있도록 각별히 공을 들여 만듭니다. 용두는 시계의 내부와 바깥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주인을 평생 동안 섬기는 시계를 제작하는 것. 그것이 뒤포로가 그의 새 작품 단순함을 만들면서 꾸는 꿈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 석 달에 걸쳐 각각의 부품을 세심하게 깎고 다듬어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시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템포 바퀴입니다. 템포 바퀴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계의 일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용도를 감으면 템포 바퀴가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제작팀원 모두가 작업실에 모였습니다. Ils sont un peu brouillés, bizarres, non? Ouais, ouais. Il faut arrêter le cognac un peu. Ça, on leur donne. Ok. Maintenant, les deux autres. 작품 제2번에 뒷뚜껑과 케이스가 도착했습니다. Je prends les fonds, j'y apporte le contrôle. Les tubes, c'est... Non, les tubes, je les ai juste posés dedans. Ouais, t'as bien je fait. l'ai même pas. Par contre, il restera toujours le truc que la vis passe juste dans la tête de vis là. C'est limite. Hein. 시계 케이스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장 피에르 슈엘러입니다. Parce qu'on est coincé avec Qu'elles deviennent jolies. juste un petit filet. Ouais. Juste un petit filet qu'elles s'ouvrent bien, comme ça. 뒷뚜껑에 문제가 좀 있군요. Joli. Hein? Et puis on augmente l'angle. 프레지우조는 뒷뚜껑이 더 얇았으면 합니다. On essaie de... 보기에도 더 아름답고 더 잘 닫히게 하기 위해서죠. 지금 알람 소리를 낼 고리를 넣고 있습니다. 소리를 확인해 보는군요. 그가 원하는 소리는 런던 국회의사당 시계탑에 달려있는 유명한 시계 빅벤의 소리입니다. 좀 더 비슷한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 고리를 갈아 얇게 만듭니다. 이제 사흘 후면 바젤 시계 박람회를 통해 이 시계는 세상의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박람회가 이틀 뒤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프레지우조의 작업실입니다. 약간 문제가 있었던 시계의 뒷뚜껑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주 훌륭하게 됐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지우조가 직접 마지막 손질을 다시 합니다. 작품 제2번의 몸체도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토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완성한 투어빌론이 마침내 제자리에 앉혀졌습니다. 뒷면엔 만년曆이 부착되어져 있습니다. 앙뚜안 프레지우조라는 이름도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군요. 이것은 그의 두 번째 출품작 별들의 소용돌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는 스타인만과 손을 잡고 각고의 노력을 함께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다이아몬드 2,052개를 일일이 손으로 박아 넣었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거나 시계가 손상되면 어쩌나, 아니면 혹시 무슨 사고 같은 게 나서 시계가 망가지면 어쩌나. 도무지 걱정이 돼서 단 하룻밤도 푹 잠들 수가 없었죠. 이래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작업에 더욱 몰두해 들어가자 근심 걱정이 차차 사라지더군요. 그렇게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걱정에서 벗어났죠. 뒷면에 나사를 조이고 나면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한 개 중에 제1번이란 이 표시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오로지 하나뿐인 시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표시입니다.
그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한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독립시계 제작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쁜 순간인 것이죠. 시계 케이스에 마무리 손질을 하고 있군요. 은을 깎아 정성스럽게 만든 부품들이 다 조립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완성된 상태로군요. 이제 시계 앞면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티끌 하나 없도록 아주 세심하게 닦아냅니다. 작은 별들을 상징하는 2052개의 다이아몬드가 시계 표면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시계입니다. 천재 시계 제작자인 브레게이에 의해 고안된 투어빌론을 프레지우조가 직접 손으로 일일이 조립한 작품입니다. 뒷면엔 날짜와 달, 연도를 알려주는 만년력 시계들이 부착되어 있죠. 그리고 아주 얇은 커버가 그 위를 덮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장식이 완전히 배제된 단순함. 평생을 주인과 함께할 시계,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정이 갈 시계. 시계의 디자인을 통해 우리는 뒤포르의 삶의 철학을 명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시계 제작자들이 선보이는 독특한 디자인은 그 제작자의 개인적 철학과 삶의 방식을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시계마다 제작자의 정서가 그 안에 담깁니다. 대량 생산을 통해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하나의 시계에는 그것을 만든 제작자의 고뇌와 걱정, 근심, 또 열정과 사랑이 고스란히 묻어나게 됩니다. 자신들의 창조물을 통해 우리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선사하고 싶은 시계 제작자들의 소망이 이 작은 소우주 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